안녕하십니까. 오늘은 AI 주식은 왜 폭락하는가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뭐 투자에 참고하셔도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어, 보통 인공지능 역사를 이야기하면 앨런 튜링, 자 튜링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쭉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AI 붐이 불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1990년대 인터넷, 그 다음에 모바일, 스마트폰,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AI가 세상을 지배한다 라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 뭐 구글, 아마존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기업들, MS사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몇 년에 걸쳐 가지고 뭐 1,400조에 달하는 그런 엄청난 연구비를 쏟아붓겠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AI 주식은 폭락하는가? 뭐 이야기가 좀 두서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나온 이런 결과물이 저는 개인적으로 한 25년 전에 그때 AI를 좀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 지금 나와 있는 결과물의 일부, 제가 연구를 했던 그 분야가 지금 나와 있는 연구물의 아주 일부였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학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연구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물론 지금은 이제 최근에 연구하는 사람이 많죠. 근데 순수 AI를 전공하고 지금 연구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겁니다. 보통 통신이나 영상 뭐 이런 것을 전공하고 최근에 AI 관련 논문을 쓰고 AI 학과를 만들어놓은 게 지금 국내 대학의 현실입니다. 제가 국내 대학 AI 학과 인공지능 학과를 커리큘럼을 쭉 조사해 보니까 거의 99%가 일치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결과물이 나오는 머신러닝, 딥러닝 그 두 하나죠. 그 하나의 챕터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향후 미래 인공지능 러프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초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 이렇게 하는데, 자 이때 되면 어떠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지를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도 모른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따 신문의 내용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이야기를 이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뭐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일부분이고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일부분이다 하는데 이 일부분이 아주 그 제가 볼 때는 한 10분의 1도 안 되죠. 20분의 1 되겠습니까? 그래서 캔버스라는 그 보면 텍스트로 내가 만일에 땅이 한 1,500평 있고 여기 단풍나무, 은행나무, 자 대나무를 심을 것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해 준다 이거죠. 제가 25년 전에 연구했던 그 일부 파트가 이건데 요거는 지금 이미지죠. 이미지에 라벨링을 붙여 가지고 만든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것을 좀 더 다양하게 함수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기술이 미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찬가지로 요거는 지금 그래픽으로 했는 건데 방금 전에는 이미지, 자, 지금 이것은 그래픽으로 했는 거다 그죠. 자 이렇게 했는 건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라이브러리 형태로 해가지고 몇몇 패턴만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AI 주식이 힘을 못 쓰는 이유가 이거죠. 구글도 그렇고, 자 구글 CEO도 그렇고 MS, 메타, 아마존 여기 있는 CEO나 연구진들도 뭔가 하면 지금 앞으로 인간들이 즉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간절히 원하는 인공지능의 결과물이 무엇인지 그들도 모른다. 연구하는 사람도 모른다. 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AI는 뭔가 하면 과거 데이터 즉 빅데이터에 기반해 가지고 예측이나 분류 뭐 그런 것을 주로 사업 모델로 삼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과연 수익화로 이어질 것인가 라는 의문을 품게 되죠. 그래서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일단은 좀 크게 가지고 읽어보면 자 지금 이런 이야기 하죠. 구글, MS, 메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의 인공지능 기술 투자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시점이 불확실한 분석이 나왔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에 지금 쏟아붓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모두 리스크를 피하기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하느냐? 자, 여기 좋은 말이 나오던데 투자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보다도 과잉 투자를 해가지고 설사 결과물이 미미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투자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게 어려운 말로 여기 아주 괜찮은 말이 있던데
하여튼 지금 보면 글로벌 전 세계 기업 뭐 1위 기업부터 해가지고 상당수 기업들이 인공지능 시술 투자에 엄청난 돈을 지금 1조 4천억을 1조는 데이터 센터 한 개고 1,400조죠. 1,400조를 좀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디스는 이런 이야기죠. 결국 인공지능 서비스 출시가 검색과 광고,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등 빅테크 기업들이 기존 주력 사업보다 낮은 이익률을 보이는 데 그칠 가능성을 제시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계에 있는 사람은 인공지능 쪽으로 연구한 사람은 지금 어떻게 보면 60세,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은 퇴직했을 거고 지금 산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기존의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컴퓨터 공학에서 이제 인공지능의 결과물이 나오는 머신러닝, 딥러닝 쪽으로만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기존의 검색이나 광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여기에 AI를 접목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물이 어떻게 나와야 될지 모른다 이거죠. 그런 이야기를 글로벌 기업의 CEO가 했는 말이 어디 신문에서 제가 봤는데 자 그런데 이런 기업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MS사, 아마존, 메타가 모두 대규모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를 충분히 감당할 만한 이 사람 돈이 많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1,400조를 갖다 붙더라도 충분히 재정 여력을 갖추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자 한국의 속담으로 말하면 뭔가 하면 이거죠. 자 밑빠진 독, 자 밑빠진 여기 구멍이 나 있다. 돈을 계속 갖다 본다 이거죠. 돈을 무한정 갖다 본다. 갖다 붙다 보면 언젠가는 이게 메워진다 이거죠. 메워지면 그 누군가가 만일에 이런 거죠. 알파벳이 많이 투자를 안 하고 MS도 별로 투자를 안 했는데 만일 아마존이 AI의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냈다. 그러면 알파벳이고 MS고 메타고 다 망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마존만이 살아남는 이런 승자 독식의 이런 사업 구도 어떤 산업의 패러다임이 형성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사람들은 안 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돈을 갖다 붓는 거죠. 자 그런데 주식은 뭡니까? 주식은 성과가 나와야 되죠. 성과가 나오지 않고 돈만 계속 갖다 붓는다. 자 그렇다 보면 이것이 주식에 대한 AI 주식에 대한 회의론이 퍼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 그 말이 있네요. 뭐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자 이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뭔가 좀 아는 것 같은데 물론 뭐 다 알겠죠. 저보다 많이 알겠죠. 기술 분야에서 이런 전환기를 겪을 때, 즉 AI에 대한 과소 투자의 위험이, 자, 그러니까 투자를 적게 해서 우리가 그 기술에 대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과잉 투자의 위험보다, 설사 돈을 뭡니까 수천조를 갖다 부어가지고 결과물이 미미하다 하더라도 그 위험보다 훨씬 크다. 돈을 좀 잃더라도 AI에 수많은 인력과 장비와 돈을 투자해가지고 결과물이 미미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뒤처지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수천조를 갖다 붓는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뭔가 결과물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현재의 인공지능의 어떤 추구하는 기술이 데이터 기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지식을 얻으려는 기존의 어떤 인공지능의 일부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사람이 즉 컴퓨터를 이용하고 모바일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예를 들면 우리는 스마트폰에서 무정령적인 틀에 박혀 있는 이런 게 아니고 일반적인 누구나 생각하는 인간이 인간한테 어떤 질문을 향하듯이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전문가 집단 이상의 어떤 응답을 원한다 이거죠. 자 그런 구현은 지금 현재 기술은 어떻게 구현되어야 될지도 모른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돈을 계속 갖다 쏟아붓다 보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과소 투자의 위험보다는 과잉 투자의 위험이 훨씬 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돈은 계속 갖다 붓겠죠. 그렇다 보니까 결과물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AI 주식은 어떻게 보면 좀 힘을 못 쓰는
그렇지만 미래의 산업의 최종 산업의 종착지는 AI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중론입니다. 제 생각도 그렇고, 제가 25년 전에 처음 인공지능을 참 연구할 그 시점에는 지금과 같은 이런 결과물이 나올지도 저도 몰랐다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연구하시는 산업계에 계시는 분도 좀 막연하죠. 뭘 만들어야 되는지 모른다. 그래서 돈은 계속적으로 회사에서 투입을 하고 뭔가 연구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기존의 산업에 AI를 접목시키려는 그런 노력이 제가 볼 때는 주를 이루고, 그나마 최근에 새로운 형태가 이제 생성형 AI죠. 그런 형태, 그보다 더 발전된 형태.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의사 수를 늘려가지고 의사가 어려워지는 10년 뒤에 그런 상황보다는 AI 의사가 나와가지고 의사라는 직업군이 좀 지금보다는 인기가 덜한, 그래서 상당 부분 AI 닥터에 대체되는, 그로 인해 가지고 의사라는 집단이, 의사라는 직업군이 지금보다는 좀 인기가 덜하고, 그렇다 보면 이제 학군에 대한 그런 것도 상당 부분 좀 희석될 거고, 그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이라든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상당하리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오늘 좀 두서없이 뭐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AI 주식이 힘을 못 쓴다고 하지만 산업의 종착지는 AI 산업이다 하는 것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알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갖다 붓는 이유가, 투자하는 이유가 그러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생각나면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